지금 내가 잘못하는 건 과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꾸 자책을 해. 그게 다 몰입도를 떨어뜨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니까.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과거에서 잘못한 거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내가 몰입도를 올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야. 몰입은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 100%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또 미래에 대해서 자꾸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다 보면 내가 에너지를 다 뺏겨가지고 몰입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지금 현재 하는 거에 쏟아부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여러분들 수영 잘하는 사람이 힘을 주고 할까요? 힘을 빼고 할까요? 힘을 빼고 해. 모든 운동이 다 그래. 테니스도 그렇고 다 힘을 빼야 돼. 필요한 부위만 쓰는 거야. 악기 연주도 그렇고 힘주고 하지 않잖아. 근데 공부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긴장하기 눈에 안 보이니까 더 힘들어. 이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 빼고 해야 돼. 이 사람은 작년 6월 26일 날 이제 온 거지. 이런 거예요. 평소에 집중을 하다가도 다른 생각으로 빠지기도 하고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할 때 잡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긴장을 하기도 해서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몰입을 하면서 이제 이완된 집중을 알게 됐는데, 이완된 집중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완된 집중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해야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근데 그거가 제가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나 똑같냐면 운동에서는 그게 명확해요. 여러분들 수영 잘하는 사람이 힘을 주고 할까요? 힘을 빼고 할까요? 힘을 빼고 해.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다 힘을 빼야 돼. 필요한 부위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다 그래. 뭐 악기 연주도 그렇고 악기 피아노 칠 때 이게 꽉 힘주고 하지 않잖아. 힘 다 빼고 하잖아. 뭘 해도 마찬가지야. 근데 공부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긴장하기 눈에 안 보이니까 더 힘들어. 이게 공부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 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힘을 주면 금방 피곤해지고 오래 못 가고 번아웃이 오고 이제 심해지면 공황장애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 빼고,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건 뭐야? 어떤 머리 어느 부위가 쓸 거 아니야. 그거만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해주면 좋잖아. 얼마나 효율적이야. 그죠? 나머지 휴식을 취해주고 필요한 부위만 집중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다른 데를 다 힘을 쓸 필요가 있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긴장된 집중을 하지 말고 이완된 집중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스트레스가 몰입도를 올릴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가야지 돼요. 같은 거를, 그러니까 같은 과목을 그래서 슬로우 싱킹인데, 제가 슬로우 싱킹 할 때 어떤 생각이 나면 쉰다는 느낌이에요. 계속. 그런데 이제 무 교수님이 쓴 책으로 보니까 제목이 쉬고 쉬고 또 쉬고야. 제 몰입하고 참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뭐 종교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딱 이 제목을 보고 너무나 똑같은 거야. 내 느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쉬는 듯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야마 시게오가 쓴 그 뇌내 혁명에 알파파를 방출하는 명상이 있어요.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좌뇌 중심의 긴장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 위주로 작용할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린다. 우리가 비상사태가 되면 자극적인 컨텐츠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포식자가 접근하면 우리가 빨리 행동을 해야 돼. 재빨리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 이때가 교감신경이에요. fight or flight라고 그래요.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그거를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소화를 하거나 내가 소화를 해야 될 때, 휴식을 하거나 할 때가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이완을 할 때 부교감신경 우위가 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순간은 잘 때뿐이며, 깨어있는 동안에 부교감신경이 우위게 하는 수단은 명상이다. 명상이 힘을 빼잖아요. 그죠? 제가 슬로우 싱킹이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슬로우 싱킹. 천재는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 뇌내 모르핀을 그만큼 쉽게 끌어내는 요령을 체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천재는 저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편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힘 빼고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수영은 눈에 보이잖아. 힘주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적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근데 생각하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각 잡고 긴장을 해야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공부하거나 생각을 하면 집중도 잘 되고 지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완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회사에서 선잠이 허용 안 되는 데서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눈치껏 하면 돼요. 성사가 안 보거나 이럴 때. 예. 졸리면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기대고 선잠을 잔다. 저는 회사에서 선잠을 허용하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이제 되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아주 높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 밑에 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잠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저는 논문을 읽다가 막 이해가 안 가고 같은데 또 읽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딱 졸려. 그러면 저는 이제 입에 미소가 돼요. 이제 고생 끝이다. 그 앉아서 선잠 자고 나면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완된 집중과 선잠을 가지고 몰입도를 올려요. 그래서 선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잠이. 일을 하게 되면 특히 일이 안 풀릴 때 긴장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거나 일에 집중을 할 때는 각을 잡고 나는 집중을 할 거야. 그리고 집중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해. 그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고 힘이 들지 않아야 편하게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토대로 업무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의 잘못된 믿음, 돈을 버는 것이니 내가 힘이 들어야 하고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으니 힘든 게 당연하다라는 저의 잘못된 믿음을 깨울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자세를 저의 삶 전반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주차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일을 할 때 최대한 집중을 하도록 해봤고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상황도 좋지 않고 뒤늦게 투입되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에 그리고 때로는 진전이 없어 긴장감이 갑자기 팍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긴장을 풀고 집중을 하니 긴장감이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일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죠? 힘을 빼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퇴근하더라도 내일 고민과 주말 내내 다음 주 고민하느라 마음이 불편했을 건데 그런 점들이 사라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주차입니다. 이번 한 주는 잘 풀리지 않는 일을 해결해야 하는 한 주였습니다. 고민을 해도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조언을 구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00% 저의 힘으로 해결한 문제는 아니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니 자신감이 붙어서 다음 해결할 일에도 진심을 다하게 되었고 그 문제 또한 얼마 가지 않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을 해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올라요. 여러분들. 물론 기억을 저장할 때는 각성 물질이 작용을 하긴 해요. 근데 주로 문제 해결은 다 이완이야. 생각한다는 것들은 인출이야. 장기 기억의 인출의 문제고 장기 기억의 인출은 이완할 때가 더 좋아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기억의 인출에 쓰이는 물질인데 그거는 이완할 때 많이 나오고 잠잘 때 많이 나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4주차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몰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없앨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전 같으면 걱정에 사로잡혀서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면 몰입을 하고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표정이 밝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몰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니 이전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워진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완된 상태에서 계속 생각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긴장만 하고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계속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편안하게 하면 계속 되니까. 이건 또 슬럼프에 빠진 재수생이에요. 여기서도 재수생인데 근데 슬럼프에 빠지니까 또 1년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요즘 슬럼프가 온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잡념만 들고 이전에 풀리던 문제들이 이상하게 안 풀리고 기억이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내년에 또 해야 하나 하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공부에 대한 재미도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자 예전에 읽었던 책 공부하는 힘을 읽고 내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내가 보낸 메일을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 학생한테 보낸 메일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오로지 점수를
높이려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는 다 결과에 집착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걱정이 되고 그럴 때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잖아. 근데 몰입이라는 건 그 순간에, 그러니까 미래도 걱정 안 하고 과거도 걱정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잘못하는 건 과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꾸 자책을 해. 그게 다 몰입도를 떨어뜨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과거에서 잘못한 거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내가 몰입도를 올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야. 몰입은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 100%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격려해야지. 지금 자기가 못하는 건 과거에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과거에 어쨌든 안 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걸 가지면 안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자꾸 하면 안 돼. 지금 그런 거 하다 보면 내가 에너지를 다 뺏겨 가지고 몰입을 할 수가 없어. 내 지금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지금 현재 하는 거에 쏟아부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오로지 이제 점수만을 막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수능 공부를 통하여 내 머리를 발달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수능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는 힘을 발달시키고, 생각하는 힘, 응용하는 힘, 그리고 인내하고 실천하는 힘 등을 발달시키는 걸 목표로 하라는 거야. 그걸 목표로 해라. 그러면 그 책 다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과정을 목표로 하는 거야.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몰입하는 힘. 그리고 수능 뭐 이해 안 가고 뭐 안 풀리고 그러면 머리를 발달시킬 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하는 힘이 발달되고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수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목표를,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해라. 그래서 그걸 이제 실천을 한 겁니다. 교수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발달시키고 이해하는 힘, 생각하는 힘, 응용하는 힘,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서 수학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들로 되고,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러면서 황홀하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있고요. 껍질이 하나씩 깨우쳐지는 것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만 조금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열심히 해본 적이 없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분이에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0살이 된 남성입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그다지 공부에 열을 올리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은 반에서 나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부산의 모 국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시간을 투자할 때도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 번도 인생에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여기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험 공부에 대해서는 수험생을 위한 11가지 의도적인 몰입이 있어요. 요거를 실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잠을 줄이지 말라. 절대로 잠을 줄이지 말라. 수면이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완된 집중을 해라.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졸리면 선잠을 자. 그 대신 이제 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졸리면 자고, 낮에 공부하다 졸리면 앉아서 선잠 자고, 수면이 부족하지 말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그 대신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말고 공부를 하거나,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공부하다 화장실 갈 때도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저걸 안 지키면 몰입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도라는 거를 이제 내가 관련된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활성화가 돼. 비활성화 속도가 되게 빨라. 그래서 내가 3시간 공부해 놓고 10분 카톡을 하면 몰입도가 다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해야죠. 내가 그 3시간 공부하고 화장실 갈 때도 일부러 그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아까 공부한 내용을 내가 친구한테 설명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1초도 쉬지 않고 연속을 해야 몰입도를 올리기 때문에 저게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된 집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양립이 안 되는 거야. 저것들이 서로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땀을 흘리고 숨이 차야 돼. 그러니까 헬스보다는 뛰어야 돼. 뛰는 거. 30분, 40분. 보통 저는 30분만 추천을 하고 시험이 한 달 다가와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더 올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몰입도를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도 제가 볼 때는 짧아요. 일주일도 짧고 더 길게 가는 게 좋아요. 그걸 이래독을 할 때까지 가는 게 좋아요. 그 어떤 과목을. 그다음에 이해 위주, 생각 위주.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리는 건 관련된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보다는 이게 몰입도를 올려야.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하면 몰입도가 보통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니까 단순 암기는 이제 무한 반복 따라하기, 그 10번 있죠? 그거 이제 그걸 하는 거고, 미지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스스로 해라. 스스로 해라. 그러니까 해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을 주관식화하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다음 글의 주제는 그러면 이제 뭐 희망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 희망이네 이렇게 하면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마.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몇 번이고 읽고, 이 글의 주제는 희망이네 이렇게. 그래야 인출이 되고 몰입도가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전을 일부러 만들어야 돼. 자꾸 도전을.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 얘기했죠. 선택과 집중. 다 할 수는 없잖아. 선택해서 집중하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거는 내가 녹음을 해서 무한 반복을 하면 몰입이 잘 되고, 자투리 시간에 하면 좋아요. 무한 반복 따라하기. 거의 모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싫어해. 근데 할 수 없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시험 때문에. 뭐 내가 생물을 싫어하는데 이 시험을 합격해서 할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 이러면 이제 내가 싫어하면 몰입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쓸데없는 과목이야.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쓸데없는 과목인데 요번 시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몰입이 되겠어요? 몰입이라는 건 우리 뇌가 목숨이 걸려있는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 근데 뇌가 다 알고 있어. 그 쓸데없는 거야. 그 몰입을 시켜주겠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내가 생물을 지금 이제 싫어하는데 시험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야. 그 이유는 이래.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뇌를 속여야 돼. 뇌를 속여야 돼. 그러면 몰입이 돼. 거짓말처럼 몰입이 돼. 해보면 알아. 그렇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자기도 진지하게. 뇌는 잘 속아. 네, 뇌는 되게 잘 속아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 속은 거야. 실제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뇌는 되게 잘 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평소 가장 까다로웠던 과목인 영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평소 영어라는 과목이 수고, 생활 영어, 독해, 문법, 단어라는 파트로 나누어지고 다뤄야 하는 양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5주차 뜰게요. 선잠을 하루 5차례 정도, 이렇게 5차례가 좋은 거예요. 선잠 좋은 거예요. 5차례, 뭐 10차례도 좋아. 선잠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운동과 선잠이 있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한 번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왜냐면 이쪽을 보면 이 사람 되게 착실하네 이러는데 앞에 처음을 기억하셔야 돼. 몰입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면 다 착실해져.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간 상태하고 몰입도가 낮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몰입도가 올라간 나하고 몰입도가 낮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바꿔놔. 이 몰입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본질이 바뀐 건 아니야. 다시 몰입도 떨어지면 옛날처럼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선잠을 잘 때는 10분, 20분을 자고 나서도 10분에서 15분이에요. 선잠은 그 잠이 든지 10에서 15분. N1 슬립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서도 의외로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공부를 할 때는 종종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10주차입니다. 그리고 MP3를 이용한 학습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무한반복 따라하기, 외워야 되는 거. 아무리 해도 5에서 6번째 뜻은 돌아서면 까먹고 했던 단어들이 성우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착각이 들면서 그 뜻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학습한 단어들은 오래 기억이 남고 다음 해독 때도 그 뜻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무한반복 따라하기가 2배 이상 효과가 좋다고들 해요. 써본 사람들 얘기가. 이거보다 더 암기, 단순 암기, 반드시 암기하는 거에서. 14주차입니다. 시간을 재지 않고 문항별로 푸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2주째 되면서 느낀 것이 문제풀이 속도가 저절로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쫓기면서 하지 말고 느긋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특히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면 점점 굉장히 빨라져요. 몰입도가 올라가고 나서 느끼는 또 다른 경험은 공부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과목뿐만 아니라 문득 다른 과목도 어서 지금 방법을 적용하고 싶다는 조바심이 드는 겁니다.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18주차입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얕은 몰입에 있어서 선잠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루 4번에서 6차례 정도씩 나누어서 선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잠의 시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데 하루 여러 번 선잠이 오는 것을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8주차예요. 몰입한 상태에서 어느 순간 선잠의 신호가 와서 거부감 없이 쿠션을 꺼내 단 몇 분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전까지 정체가 왔던 문제 풀던 속도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잠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그랬죠. 22주차예요. 무엇보다도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정성을 쏟은 이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는데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영어랑 국사만 봤어. 이렇게.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정성을 쏟은 영어에서 한 문제만 틀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사는 제가 진도를 나간 고대사 파트가 많지 않았기에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은 영어에서 믿기지 않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마치 영어 지문을 보는데 답이 슬슬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한 거죠. 무언가를 스스로 갈구해서 이뤄냈다는 것이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공의 감정이란 생각에 가채점을 하면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23주차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기분으로는 앞으로도 몰입 이상의 충족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시험을 끝내고 바로 다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몸이 상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셨지만, 엄마가 믿기지 않겠지만 빈둥대는 것보다 재밌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빈둥대는 것보다 본인이 더 재밌어요. 몰입이 돼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은 게임할 때 도파민하고 달라요. 이거는 게임할 때 도파민은 하고 나서 우울감이 오고 무기력이 오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 이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이어서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빈둥도 대봤고 했는데 지금이 더 좋은 거야. 지금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몰입은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몰입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 몰입 24주차예요. 오늘도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자신을 소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즐겁고 만족스럽게 하고 있으니 정말 나는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이미 취업을 해서 차를 뽑은 녀석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 친구와 저를 비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 준비 중이고 하루를 정말 뿌듯하게 보내고 있으니까요. 좋은 차를 탄다면 기쁘겠지만 정신적인 만족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물질적인 거를 추구를 했는데 지금 만족도가 자기가 더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거야.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몰입은 시험도 합격하지만 몰입을 하면서 굉장히 삶이 바뀌어요. 몰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는 시험에 합격한 것보다 이 몰입 체험한 게 더 가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국사라는 과목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는 생각 외에도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행위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달까요? 재밌는 거예요. 국사도 재밌고 다 재밌는 거죠. 27주차예요. 목표를 크게 잡은 이후
한때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라는 인간이 몰입으로써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몰입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슬로우 싱킹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의 개념을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듯이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의 사고만 접했던 저에게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이란 끙끙거리며 막대한 심력을 소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선장과 슬로우 싱킹의 위력을 알게 되었지만 혹시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슬로우 편안하게 하라 그러면서 1분 1초도, 그러니까 1분 1초도 하는 거는 엄청나게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쉬고 해야지 그게 되는, 그 양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다는 말은 그저 특수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몰입도가 올라가니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끊임없이 잔잔한 충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자신감, 여유를 가지게 만들어 어느새 저도 자연히 공부가 재밌는 사람의 반열에 오르다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한 번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 잘한다는 건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32주 차입니다. 요즘은 과목이 이해 위주의 것으로 바뀌면서 부쩍 공부하는 즐거움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의 저를 표현한다면 최상의 컨디션과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도적인 몰입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몰입도가 이제까지 몰입이라는 현상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몰입을 경험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계화를 시켰어요. 제가 연구할 때 과학적인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가설이에요, 그런 것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검증이 되면 이제 그게 이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접근은 참의 명제로부터 출발해서 참의 명제를 쌓아가는 거예요. 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검증이. 그래서 우리가 몰입도를 올리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라. 여태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의외로 꽤 시간이 걸려요,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은. 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임스 베리 말로 이제 톡을 마무리할게요.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